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설비기술부 기계기술 섹션 리더 김병훈입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좀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산업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계학회에서 약간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나 포스코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접근을 했고 고민을 했나,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경험을 공유를 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열연설비의 디지털 트윈 추진 사례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서 문영미 박사님께서 이제 메타버스가 증강현실과 거울세계 그리고 가상세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결국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승철 교수님께서도 또 6가지 사항 중에 아쉽게도 한 3가지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결국은 피직스가 중요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토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사례들을, 2가지 그 강의 내용들을 좀 모아서 현장의 구현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현장에서의 메타버스입니다. 앞에서 이제 문영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가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 공간 안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현장에 있는 설비를 완벽하게 제대로 얼마나 더 구현해 주는가가 결국은 여러 가지 설비를 관리하거나 제품을 생산해서 품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울 세계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울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이 3차원의 가상 세계에서 현실, 그러니까 설비의 가동, 그리고 비현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메타버스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 메타버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내린 몇 가지 이렇게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내렸던 결론이, 시대가 좀 변했다가 결국 중요한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MZ세대의 부상이나 AI 로봇의 발전, 또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를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코로나19, 이런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들이 결국은 산업 현장에서 메타버스의 필요성, 구현 현황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포스코라는 회사에서도 아마 향후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계신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계신 고승연자들이 아마 한 30% 정도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하고, 그 자리를 이제 MZ세대가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MZ세대는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그리고 가상 공간이 편하고 또 자유롭고,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본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약간 기성세대들이 보면은 쟤네들 왜 그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MZ세대가 이 포스코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리고 2번째로 AI와 로봇의 발전으로는, 앞에서는 이제 노하우를 보유한 퇴직자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노하우를 우리가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뭔가 AI 학습을 시킬 수 있으면은 결국은 또 사람의 노하우, 숙련도, 이런 것들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 로봇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더 잘하게 해주는가, 그런 플랫폼이 어떤 것인가가 결국은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었고 원격 지원도 증가했고,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해외에 있는 산업 현장에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거나 원격 설비 점검을 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은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거나 뭐 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디지털의 가상의 공간에서 그 부분들을 직접 보면서 같이 확인하면은 당연히 그게 더 산업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메타버스가 좀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Z 세대들이 2D보다는 3D를 좀 더 편애하고 가상의 세계들에서 뭔가 돌리거나 굴리거나 하는 것들이 기성세대보다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 3D 모델링을 통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 그렇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저분석 사원들이 또 이런 그 포맷 3D를 통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3D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이제 XR, 그러니까 VR이나 AR을 통해서 뭐 교육을 한다거나 설비 상태를 본다거나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디지털 전환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3D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숙련자,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설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3D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그래프와 표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변수들만 보면은 그 설비 상태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MZ 세대들에게 설비를 물려주려면은 이 친구들은 사실 2D 도면도 잘 모르는 기계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만 하게 되는 상황도 많아서 고승견자의 이런 노하우를 2D 도면에서 3D로 입히고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AR, VR로 직접 체험해보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또한 데이터의 연결성 형상을 위해서 포맷 통합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철강 공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재선 공정, 그러니까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들고 그리고 제강 공정은 그 녹인 쇳물에서 성분을 조정하고 고형화시키고 그리고 열간화변에서 사이즈를 그 코일을 만든 다음에 냉간화변에서 그 코일의 형상이나 폭득 형상 그리고 표면 상태들을 고르게 해서 제품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공정에 굉장히 넓은 공정이고 그리고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공정에서 빅데이터를 획일화해서 관리할 방안도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그 컴퓨터보다는 PLC,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로직 컨트롤러들이 설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제철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 한 40년 된 설비가 아직도 구동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메이커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공장마다 도입되어 있는 PLC 모델이 다 달라서 데이터 포맷을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돈이 가장 많이 드는 통합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DB 구축을 위해서는 뭐 데이터 게더링 타임을 동기화한다거나 전기종 대응 가능한 통신 방식을 구축한다거나 정형화된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설비관리 시스템의 플랫폼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마 연구과제를 하거나 저희 제품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한 공장 안에도 여러 가지 각각 목적에 맞는 시스템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리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분석할 때 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계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운전 같은 경우는 아변기가 떨리는 것들을 좀 잘 보고 싶다. 그리고 기계 정비는 CMS라고 이제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설비가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기 정비는 DAQ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서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 상태를 해석하는 시스템도 이 부분을 좀 CMS랑 같이 연결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이 부분들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매끄럽게 되지가 않고, 처음부터 어떤 통일된 포맷이나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은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형 설비 고장 예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비 고장 예지라는 것은 결국은 제철소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가 건전하고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수익성도 크게 향상을 시키면서 정비비도 많이 저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상용화된 고장 예지 시스템들도 좀 몇 가지를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뭐 GE의 프리딕스라든지, 왓슨이 지금 좀 들어가긴 했지만 IBM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철 설비를 공급하는 유럽의 프라이메탈, 이런 회사들의 예지 정비 시스템들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은 껍데기고 결국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설비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어떤 게 한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두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실제 공장을 재현하는 버추얼 팩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지 기술들을 시스템화해서 포스코의 자체적인 설비 고장 예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이번에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는 모두가 사용하는 조업이나 정비나 연구소가 함께 모두 사용 가능한 아주 단순한 시스템, 그리고 3D 모델을 통해서 어떤 플랫폼이든 접근 가능한 좀 고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포스코의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문영민 박사님도 마지막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의 세 단계를, 첫 번째가 연결성, 두 번째가 상호작용, 세 번째가 이제 지능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그 메타버스의 접근 방법을 결국 디지털 트윈의 첫 번째, 두 번째 연결성과 상호작용으로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디지털 트윈, 포스코형 디지털 트윈의 모식도인데요. 첫 번째 스텝으로는 연결성을 구축하고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리얼 플랜트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IoT 데이터를 통해서 압력이나 유량이나 모션, 음량, 전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설비를 관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얼 플랜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나 관리 기법들을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도면의 외형적인 구조, 여러 가지 구조들에 같이 입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관리 기법들을 최적 관리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그리고 고장 예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은 그게 바로 리얼 플랜트를 완벽하게 대변해주는 버추얼 플랜트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리얼 플랜트는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에 의해서 설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조업 최적화의 타겟을 향해서 당연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비 장애도 발생을 하고 물류 이상도 발생을 하고 품질 부족함도 발생을 하고 생산 저하도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생을 했을 때
뭔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바로잡아서 다시 돌려서 원래 상황,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플랜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 플랜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구현을 해놓고 뭔가가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느껴질 때 그 부분을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적은 코스트로 조업 최적화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실제 플랜트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모델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버추얼 플랜트를 일단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열형 공장에 대한 레이아웃인데요. 열형 공장 전체 설비를 3D 모델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문영민 박사도 이게 라이다를 통해서 공장 내부를 스캔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라이다를 통해서 하기에는 공장 자체가 굉장히 너무 크고요.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은 3D 모델을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LOD, 여기서 보시는 LOD 200이나 LOD 500 같은 경우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3D 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게 구현을 할까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LOD 200이면은 껍데기에서 조금 더 뭐가 있는 그 정도고, LOD 500이면은 그 설비 내부에 있는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LOD 500에 있는 요 아병기 하나를 새롭게 3D 모델로 제작을 했더니 그 3D 모델에 대한 비용만 한 1억 정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공장 전체를 LOD 500에 정말 디테일한 형상들로 채워넣고 싶지만 그 비용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 LOD 500이라는 거는 결국은 솔리드 모델이거든요. 솔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걸 다 모아놓은 전체 레이아웃을 만들어 봤더니 구동하기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컴퓨팅 파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했던 것들은 LOD 200은 어떤 전체 레이아웃에서 뭔가 물류가 흘러가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표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정보들을 요 전체 레이아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체 공정은 LOD 200 정도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항목들은 이 레이아웃에서 클릭해서 창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디테일한 이런 모델이 나오고, 거기에서 설비 단위의 장치나 조립품으로 이렇게 뭔가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고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거기서 확인하고 뭔가를 해제하고 조치하는 것들은 이 다음에 이런 LOD 500의 별도의 화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하고 이제 커넥션을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산업 현장에서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어떤 단계들을 쭉 보시면은 레벨 0는 모터, 밸브, 압력계, 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 레벨 1은 프로세스 제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PLC라든지 아니면은 분산 제어 시스템 같은 DCS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대학이나 이제 대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텐데, 결국 이 레벨 1의 프로세스 제어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프로세스 컴퓨터나 아니면 사람하고 기계하고 이제 인터페이스하는 HMI 같은 쪽에서 조업 데이터 전체를 보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더 상위단에 올라가면은 ERP 시스템으로 돼서 조업 품질, 물류 설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은 레벨 1의 프로세스 제어를 DAQ 시스템 기반으로 설비 고장 유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게 사실 이제까지는 공장에서 아니면 저희 포스코에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제품을 어떻게 더 잘 만들까? 그거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장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단순한 어떤 압력계나 온도들에 대한 설비가 알려주는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조금 더 짧은 단위의 샘플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아져서 저장을 안 하거나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설비가 알려주는 신호들을 가지고 고장을 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커넥션, 그 연결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PIMS라는 시스템을 일단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포스코 인텔리전트 메인터넌스 시스템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설비관리 노하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사실 설비관리 노하우라는 부분을 아까 이승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팩토리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 많은 것들을 다 스마트로 막 하려고 하는 산업 현장에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설비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일단 시스템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스마트한 설비 관리를 하는데 가장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쭉 설비 관리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 기계기술이라는 기계기술 섹션에 있다 보니까 제철소에 설비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확인하면은 데이터가 다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뭐가 이상해졌고 그 이상해진 부분 때문에 그게 확대돼서 설비 고장이 난다 라는 것들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장난 시점에 데이터를 돌려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은 고장나기 전에 그 데이터가 이상해지면 미리 알려주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고장일지 시스템을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DAQ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 애퀴지션인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들의 수식과 로직을 활용한 어떤 설비관리 노하우 정량화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장도 예지하고 설비 건전성도 관리하도록 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건전성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 뭐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데 엑셀을 관리하는 것들을 좀 더 시스템화하는 것, 그리고 앞서서 CMS라는 그 모터가 진동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CMS 진동 센서들이 탈락하거나 센서가 이상해서 센서 자체가 이상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CMS는 단독 설비이기 때문에 조업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PLC 상태 아니면 UPS 상태, 허브 상태, 이렇게 허브 같은 네트워크의 사각지대에 있는 설비들을 좀 자동으로 감시하는 것, 그리고 가장 저희가 운전 요원들에게 가장 좀 강조했던 부분은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 긴급하게 조치해야 되는데 그 운전에서도 숙련자가 없으면은 비상 상황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떤 신호들이 조합이 되면은 운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라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리얼 플랜트하고 커넥션 한 거는 설비관리 노하우, 이것도 앞에 있었네요. 그래서 뭐 고정예지 사례라고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어떤 레퍼런스하고 피드백 값의 차이가 변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설비가 이상하다. 이 설비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레벨 편차가 어느 정도 났을 때 이상하다라면은 그 스레스홀드를 잡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고장을 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간단하게는 어떤 클램핑 실린더라는 부분이 이제 공합 실린더가 있고 어떤 큰 물체가 자중으로 공합 실린더를 이기면서 뚝 떨어지는 시스템인데 보통 때는 정상 상태는 3초 만에 올라갔다가 12초 만에 내려오는데 얘가
5초 이상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잘 떨어지지 않더라. 그게 어느 스레스홀드가 걸리면은 이 설비는 에어 실린더 내부에 어떤 패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열 변형의 문제들이 있으니 이 실린더를 점검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을 이 PI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터랙션 부분,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저 영상처럼 그 연주라는 공정, 그러니까 쇳물을 이제 고형화시키는 단계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열 표면에서의 응고가 불균일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용광들이 새버리는 장애인데요. 이건 운전의 어떤 큰 장애인데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 쇳물들이 주변 설비에 고착돼서 들러붙어서 그걸 조치하고 하는데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해소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연주 공정에서는 가장 큰 해소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 셋들을 저희가 쭉 발견을 하고 그리고 모델링을 자동화해주는 툴을 써서 그리고 어떤 스레스홀드 어떤 값이 어떤 인자가 어떻게 올라갔을 때 편차가 발생하면은 주속을 늦췄다는 것은 응고를 좀 더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서 응고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을 탈피하게 하는 것들을 아마 모델로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제가 가장 크게 좀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가 연구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어 봤을 때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유지 관리가 잘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시스템이 아니면 AI 모델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을 좀 가끔 봐서 이거를 할 때는 저희가 현장에 20살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한 4년 정도 지난 똑똑한 친구를 이 업무를 맡겼고 네가 파이썬을 배우고 이 데이터 로봇에서 이런 AI 모델 데이터 로봇은 이제 모델링을 자동화해 주는 건데 자동화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 통해서 네가 하는 이런 이론들을 익혀서 이 시스템을 네가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계속해서 관리해라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지금 이전 브레이크아웃 같은 게 1년에 어떤 한 공장에서 한 1년에 4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지금까지 브레이크아웃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 작동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잠깐 영상을 보시면은 이 압연기들을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배치가 됐을 때 안쪽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현장에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설비 작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아마 카티아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카티아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저희는 지금은 유니티를 가지고 그 표면 모델을 가지고 간단하게 구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는 부분은 조업 데이터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으니 조업들의 케이스 여러 가지 하중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우리가 3D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기반으로 구조 해석을 실시간으로 사실 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딜레이는 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명을 예측하는 산출하는 거는 당장 1초 후에 이 설비가 부서진다라는 거를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설비가 어느 정도 수명이 도달했으니 언제 정도 안에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딜레이를 감안해서 실시간으로 그 하중에 따라서 구조 해석을 하고
수명을 산출하도록, 그래서 수명을 도래했을 때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모델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실제 부하가 작용할 때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설비 상태들을 쭉 보다 보니 설비 그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얘가 아이들로 혼자 돌고 있을 때, 그때 설비가 알려주는 데이터들이 좀 더 설비를 파악하기 쉽고 설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신호들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신호들을 조합해서 어떤 말라로비스 평면 거리에서 관계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상 기준 스레스홀드를 넘어갈 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예지 기술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설비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운전, 그러니까 조업에서도 뭐 제품 형상이라든지 품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업 조건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종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사실 지금 디지털 트윈이 완벽하게 구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클립들만 좀 모았는데요. 이 부분은 운전자에게 HMI로 제공하고자 하는 3D 형태의 HM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화면이 3D 모델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CCTV랑 같이 연계해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쪽에는 각각의 CCTV라든지 설비의 레이아웃, 그리고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XR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뉴얼로 이제 전수를 하는 형식으로 됐었다면은, 지금은 저희가 유튜브와 비슷한 이렇게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것들로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건 이제 교육 콘텐츠인데, 어떤 부분에가 문제 있는지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라는 것들을 이렇게 VR 형태로 아마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작업자의 스마트 안전관리도 구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품이 아니죠. 이 빌딩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서 지오펜스처럼 특정 영역에서 사람이 다가갔을 때 알람을 주거나 아니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구현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3D HMI 형태인데요. 처음에 슬라브에 이 빨간 게 지금 지나가는 게 이제 슬라브입니다. 슬라브가 지나가고 각각의 이제 조화변기나 사상화변기를 쭉 지나갈 때 이 제품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형상들은 어떻게 되고, 그때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오고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심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사상화변기를 지나고 쿨링이 돼서 소재가 온도가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건치가 되는, 코일링이 되는 것까지 구현을 해서 이 코일에 대한 정보도 여기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조업 운전을 할 때 화면이었다면은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떤 설비에 대한 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설비 목록에서 어떤 설비를 보고, 그리고 그 설비의 이력이라든지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가해졌던 부하들, 데이터들을 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이상이 있는 설비들은 바로 그쪽으로 가서 설비의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바로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4장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포스코형 뭐 거창하긴 하지만 포스코에서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의 단계는 커넥티비티하고 인터랙션까지 단계를 계속해서 좀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3D를 가지고 컨텐츠들을 연결을 시키고 버추얼 플랜트를 만들어서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할까, 그리고 실제 상황을 어떻게 대변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부가적으로는 교육이나 안전 쪽에도 교육이나 안전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현재에는 3D도 지금 사실 3D 모델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해외 이제 메이커들도 3D 도면, 2D 도면 자체를 제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도면에 녹아 있기 때문에 설비를 도입을 하더라도 도면 제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도면을 제출하려면은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D 모델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2D를 확보하면은 거기에서 3D를 전환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3D 스캔이나 라이더를 적용한 3D 스캔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설비 투자할 때 3D를 비용이 들더라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LOD500 아주 디테일한 모델들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컴퓨팅 파워나 그리고 타임 딜레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은 지금은 로컬 스테이션에 있지만 웹 기반으로 가면서 유니티라는 지금은 게임 엔진을 쓰지만 저희 CAD를 써서 실제로 솔리드를 잘라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다 나눠져 있던 것들도 모으고 플랫폼도 공통화시켜서 전략적으로 플랫폼을 좀 더 한 플랫폼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실 레퍼런스가 없더라고요. 이게 여기저기서 했다는 실적들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결국 우리가 담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해보고 개발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 채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추후에는 이제 인력 구조, 물리적 구조들도 운전실을 통합하거나 사람을 줄여가지고 자동으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사람이 없는 AI가 대신하는 조업으로 나가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포항하고 광양에 제초소가 한 군데씩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광양 설비의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광양 설비를 운전할 수 있고, 광양에서도 포항 설비를 운전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에서도 포항이나 광양의 제초소의 설비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운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마 디지털 트윈의 산업체 포스코의 디지털 트윈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나왔던 영상을 보니 이 제조 산업이 이제 에인션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대 산업인데 철을 만드는 옛날 이제 구시대적인 산업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철기 시대이거든요. 여러 가지 산업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철기 시대에 설비 관리와 생산 기술력, 철을 만드는 그런 기술력의 향상을 계속해서 시켜야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야 된다. 또 포항하고 광양, 설비 관리와 조업 생산, 이런 물리적인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뭔가를 해보면서 아직은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아주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동촌 생활관 앞쪽에 있는 파크 1538인데요. 여기가 가장 핫플레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막 스타벅스도 있고.
그래서 이 파크 1538의 의미가 철이 녹는 온도인데 사실 목적은 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이 역사관과 파크 1538을 지었지만 결국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는 것도 결국은 포스코가 나가야 될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